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7일 가을의 문턱을 넘는다는 입추이며 8월의 첫 일요일 아침 하준호의 리더십 TV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시대 정붕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정확한 시국 예언과 또 거기에 따라서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정붕은 연산군 때 갑자사하로 기양 갔다가 중종 반정으로 돌아와서는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폐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죠. 국가 권력이 반정 세력에게 있는 한 전국이 안정되지 않을 뿐더러 세도의 화가 미칠 것으로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앞의 권력에 욕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후에 권력의 안정에 따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어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붕은 조선시대 토학의 비조인 김경필의 문화생으로 장신의 용모가 뛰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감지하는 성견지명으로 소문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연산군이 정권을 잡은 초기에 정붕은 꿈을 빙자해서 연산군의 미래를 예언했었습니다. 내 꿈에 연산군의 위패가 절간으로 옮겨졌다고 연산군의 문묘 폐지를 예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으로 볼 때 도학과 선비를 정하게 될 것이요 그 도학의 핵심이며 진원인 문묘를 필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학은 유학의 한 분파로서 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으로 중국 송대에 발달한 추자학의 별칭이며 문묘는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공자 정의 좌우에 제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며 우리나라 성균관 문묘는 1398년 태조 7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붕은 그의 성견지명으로 자신의 처신이나 행동도 엄하게 규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붕은 당시 임금의 간신이요 슬기로운 깨가 많은 유자강과는 내의 종간 그러면은 고종 사촌과 예사촌 사이라고 합니다. 내의 종간으로 꽤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정붕은 무척 싫어하고 깊이 했는데 도학을 숭상한 정붕인지라 문안 인사 예절은 한 번도 계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찾아가 문안 인사하지 않고 문안 노비를 보내어 예를 치렀는데 노비가 유자강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집으로 오라는 의미로 삼으로 엮어 만든 노끈으로 팔을 단단히 묶어 아프게 하는 계산된 창약을 사용했답니다. 문안노비가 유자강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 이유는 친척인 유자강 때문에 덕을 보아서도 안 되고 또 지모가 뛰어난 것 때문에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된다는 성견지명에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붕은 또한 청백하기 이를 데 없어 대궐에 입직하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여 그의 부인이 식량을 꿔러 다니기를 곧잘 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양식이 떨어지자 그의 부인이 유자강의 집으로 찾아가 양식을 구워줄 것을 청하였죠. 이에 유자강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의리인데 교리 정붕이 너무 고집을 부려 그렇지 내가 어찌 무심하리요 하고는 쌀 부대와
간장 항아리를 노새에 실어 보냈습니다. 유자강의 말은 정붕이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투정 섞인 말인 것입니다. 저녁에 정붕이 돌아와 하얀 쌀밥이 놓인 저녁 밥상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는 밥상을 물리치며 내가 입직하던 아침에 피지죽을 먹고도 조처를 못했으니 이는 나의 실책이다 하고는 친구에게 전가를 보내어 쌀을 빌어다가 유자강이 보내준 만큼 쌀을 채워서 간장 항아리와 더불어 노새에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자강하고는 얽히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 후 정붕이 연산군의 눈밖에 나 기양을 가게 되었을 때 유자강이 독약을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서 교활한 우정을 보내는 척 했습니다. 이번 걸음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할 테니 차라리 자결함으로써 오명을 벗는 것이 나을 것일세 하는 것이었죠. 정붕은 독약을 받아 간수에 두었다가 충종 반정이 일어난 후 유배지에서 돌아오고 유자강이 기양을 가게 되자 간수했던 독약 봉지를 돌려주며 이 물건은 전에 자네가 내게 준 것인데 기양 가는데 필요할 것이므로 지금 돌려주는 것일세 했던 것으로 익살스러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 공신인 성희안과는 전부터 친한 사이였는데 그의 집요한 근유에 못 이겨 정붕은 조용한 청송의 골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시 영의정이던 성희안이 사적 편지를 정붕에게 보내어 청송의 특산물인 작과 벌꿀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죠. 그런데 정붕은 주저없이 작과 벌꿀 대신 답서 편지를 써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자선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벌꿀은 백성의 벌통 속에 있는데 관아에 앉아있는 내가 어찌 이를 얻겠는가 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성희안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두 분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며 또 조직을 이끌어 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 현재에 오히려 더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청송 골원인 정붕의 공직자 자질을 본받고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할 줄 아는 영의정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것을 탐하여 사적 이익을 챙긴다면 일벌백계주의를 철저히 적용하여 환수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